아니에요. 당장 잘 될 수 있어요. 예, 당장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당장 잘 되는 방법은 시스템이 어쩌건, 나라가 어쩌건,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 공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가님만의 공부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싫든 좋든, 그러니까 싫든 좋든 지금 이걸 해야 한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부 못하는 사람과 공부 잘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부 못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리고 공부 잘 될 때만 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맨날 공부가 잘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 잘 될 때는 더 잘하고요. 공부 못할 때는, 집중이 안 될 때는 집중이 되는 방법을 찾아요. 한마디로, 빌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의 빌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설명이 쉽더라고요. 자기만의 빌드. 수가님도 뭔가 게임을 해보시건 뭘 해보시건 전략을 만들잖아요.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도 잘 될 때는 아무도 못 말려요. 잘 될 때는 진짜 컨디션 좋을 때는 막 다 쓸어버린다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근데 안 될 때는 정말 안 돼요. 근데 가끔 이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봐요. 게임 잘하는 사람들. 막 승률이 70%, 80% 이래요. 그러면 저 인간들은 뭐야? 이러는 거야. 그 차이가 뭐냐면요. 수가님이 싫을 때예요. 좋아할 때는 다 좋아. 근데 수가님이 고등학교 생활이 짜증날 때, 공부가 짜증날 때, 1등은 둘 다 짜증이 나잖아요. 1등은 짜증이 나기 때문에 짜증이 안 나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찾아요. 근데 수가님은 짜증이 나니까 이 짜증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짜증의 원인을 찾아요. 방법을 찾는 게 짜증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보이겠어요. 선생들 꼬라지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고등학교의 부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경쟁 체제의 삭막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왜 이게 집중이 안 될까? 내가 왜 집중이 안 될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지겹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지겹구나. 그랬을 때, 그럼 내가 안 지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다혈질이라서 한 과목을 2시간, 3시간씩 공부 못해. 쟤는 저렇게 하던데 안경 끼고, 쟤는 쟤고 나는 나야. 그래서 이게 실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요? 교과서 8권을 쭉 놓고요. 8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요. 동시에. 8과목을 동시에 한 장씩 공부해요. 지겹지 않게. 그럼 왜? 나는 그래야 안 지겨운 사람이니까. 라면서, 그러면 웃긴데 난 너처럼 그렇게 8과목 공부하니까 헷갈려서 못하겠던데? 너는 안 돼. 그건 네 게 아니니까. 이건 내 빌드야. 네 빌드를 만들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빌드를 만든 사람들 있죠. 이 빌드를 만든 사람들은 대학을 잘 가건 못 가건 어디로 가건 거기서 결국엔 성공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나온 사람들 봐요. 지금 대단한 사람들 있죠. 거기에 스카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만의 빌드를 만든 거예요. 그게 공부건 공부, 일이면 일, 아니면은 생활이면 생활, 거기에서 자기만의 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님, 이거를 가장 빠르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게임이에요.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해요. 근데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재밌을 때만 한다기보다도,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이게 체험이 안 될 거다. 이게 막상 해보면 안 될 거예요. 좋은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안 된다고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바둑을 좋아하신대요. 그러면서 제가 딱 그랬어요. 당신 바둑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게임 할 만큼 했죠. 거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맞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영호라는 분이에요. 이영호라는 프로게이머 있죠. 그분이 승률이 80%라면서요.
보니까 뭐 저도 조금 봤는데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셨더라고요. 근데 이영호 게임을 이렇게 살짝 보면은 언제나 압도적으로 잘 이겼나? 별로 안 그래요. 한 30%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60% 70%는요 다 위기였어요. 정말 전부 다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를 이영호는 극복했고 다른 선수들은 극복을 못한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이영호 인터뷰를 봤거든요. 이영호 인터뷰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럼 이영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누가 물어봐요. 당신은 매 순간순간 위기가 왔었다. 근데 왜 당신은 그 위기를 극복하냐? 한마디 신의 한 수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호는 그러는 거예요. 이영호는 졌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대부분 졌다는 생각을 먼저 한대요. 그 생각이 저절로 든대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수가님처럼 짜증이 먼저 나는 거지. 고등학생이 왜 이래? 고등학교가 왜 이래? 사회가 왜 이래? 하는 생각이 누구나 들지. 그럴 때 이영호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한 수가 있나 없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선수는 끝났다. 지지쳐야 되나?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영호는 그 생각이 안 든다는 게 아니야. 안 들면 괴물이죠.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수가님 같은 생각 다 든다는 거예요. 이영호도 그 생각이 당장 들어요. 근데 지지치기 전에 내가 지금 지더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당연히 걸리겠지만 그래도 지지치기 전에 당연히 걸리겠지만 몰래멀티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수 한 수를 놓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뒤집어져요. 그게 세상. 그러다 자기는 그냥 한 수 한 수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자기만의 빌드대로 내 빌드가 틀렸을 리가 없어. 틀렸다면 수정하면 되지. 하지만 수정하려면 해보는 데까지 해봐야지 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신의 한 수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천재라면서. 이영호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자기 보고 천재라는 거예요. 인터뷰 보세요. 이영호 인터뷰. 자기는 자기 보고 천재라는 소리 들으면 억울해서 미치겠대요. 천재가 어딨냐고. 무슨 천재냐고. 그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내 빌드를 위해서. 천재라 그러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 그냥 뭐 된 건 줄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억울해 미치는 거예요. 내가 한 노력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그냥 다들 뭐라 그러는지 이 느낌 알아요? 내가 진짜 노력해서 얻은 건데 주변 사람이 너는 부자라서 그렇잖아. 이런 거 알아요? 진짜 노력해서 한 건데 야 너는 부모님이 잘났잖아. 꺼져. 이런 느낌 알아요? 그러니까 억울해 미치겠는 거예요. 야 넌 머리가 좋잖아.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와 이번에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정말 그래갖고 너무 힘들었어. 그랬는데 넌 머리 좋잖아. 머리 좋은 놈 뭐 짜증나게 자랑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 심정을 누가 알아? 이해되죠. 예, 그러면서 만약 누가 수가님이 뭘 가르쳐 주는데 동생이라도 쳐봐요. 동생이 뭐 이렇게 너 이거 좀만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동생이 형은 잘났으니까 잘하잖아. 이래 버리면 그게 칭찬으로 들려요. 열이 받아요. 그 느낌이에요. 이해되세요? 천재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대단한 걸 하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자기만의 빌드. 수가님은 생각하는 거야. 정말 내가 고등학교가 웃겨서 내가 이런가? 고등학교가 그래 졸업장 따는 거 맞긴 해. 졸업장 따는 게 나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는 게 어떤 고등학교 생활이 짜증이 나지? 그렇게 봤을 때 수가님의 고등학교 빌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되게 고수의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고수의 빌드를 이렇게 좀 따라해가지고 이겼어요. 막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PC방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고? 남의 빌드로 승리해서는 결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재수가 없었던지. 근데 그 고등학교 고수한테 들은 그 말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수많은 대단한 분들의 명언보다도 더 깊이 와닿았어요.
이해돼요? 아, 그래서 제가 걔를 내 스승으로, 제 인생 과거의 스승으로 생각해요. 고수들은 뭔가 멋있잖아요, 수가님. 고수들은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알잖아요. 고수들은 뭔가를 알아. 한마디 해도, 뭐 파텐 먹어 좋지? 지금은 좋을 거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야? 짜증나게? 이러는데 그 말이 또 맞아.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단한 사람들의 명언보다 이 고등학교 아이가 만든 얘기가 왜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 이유는 이 고등학교 아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말고 상관없이 그 대단한 사람보다 일개 고등학생이 훨씬 더 뭐랄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 고등학교 아이한테 들을 말이 있는 이유는 이 고등학교 고수에게 자기만의 빌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의 빌드를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나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자기만의 빌드를 만드세요. 그럼 뭘로 빌드를 만들어요? 지금 해야만 하는 거. 지금 해야만 하는 거. 20대 지나면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그때는 절박해서 어쩔 수 없어. 20대가 넘어서 하는 공부는 다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는 싫은데도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저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프로게이머는 그럼 게임이 마냥 좋겠어요? 너무 힘들지? 싫지? 그것처럼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가님한테 주어진 앞에 블럭들 있죠. 예, 게임이면 게임, 공부면 공부, 아니면 생활이면 생활, 대학 생활이면 생활. 그거가 뭐가 주어졌던 간에 지금 주어진 걸로 자기만의 빌드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니까 제일 쉬운 건 공부법이죠. 게임에서 정점을 찍어본 사람들은 헬스를 해도 게임에서 배운 걸 그대로 적용시켜요.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게임은 쓰레기통이 되고 헬스는 헬스대로 또 따로 또 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게임만 해도 되는 게 없었던 건 게임으로 나만의 빌드를 만들어서 정점을 찍는 경험이 없었구나. 그럼 이 헬스에서 내가 배워야지. 하고서 헬스에서 트레이너의 말을 듣지만 헬스에서 수가님만의 빌드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상체 10분 하고 하체 10분 하라 그랬어. 트레이너가. 근데 자기는 상체가 부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체가 튼튼한 사람이고 상체가 부실한 사람이 체질이 있어요. 그럼 저거는 트레이너의 표준이고 10분 10분 하라고? 나는 하체가 좀 튼튼하니까 상체를 13분으로 늘리고 하체를 7분으로 줄이자.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자. 이런 느낌 알겠어요? 이해돼? 그리고 왼팔과 오른팔.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 조금 왼손보다 두꺼워요. 그러니까 똑같이 10번을 하는데 이쪽을 마무리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저도 헬스를 해봤어요. 이 느낌 알아요? 하나, 19, 11. 왜?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에 근육을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하잖아요. 수관님 알 거야. 이렇게 1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근육이 생기진 않아요. 근육 절대 속지 마세요. 겉근육은 생활하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싸움에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운동도 했거든요. 운동한 사람이 제일 우습게 보는 애들이 헬스 애들이에요. 헬스는 관절 한 대만 맞으면 다 부러져요. 근육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는 대로 자기만의 빌드로 헬스를 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근육도 올라오고 싸움도 잘해요. 추성훈이 돼요. 추성훈이.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만의 빌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자기 몸이 겉으로 보이는 근육은 없는데 완벽한 균형이 맞아요. 이해돼요? 몸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 오른손이 더 강한 사람, 하체가 더 큰 사람이 균형이 맞춰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날라댕겨요. 진짜. 날라댕겨요. 여기서 또 포인트는 이렇게 하는 애들의 과거를 물어보면 게임을 했다 그런다니까요. 이런 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런다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럼 게임에서 배웠다 그래요. 나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수가님이나 나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수가님이랑 나랑은 게임을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니까요. 이러고 왔는데
그 사람은 게임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승부에서 배운 거예요. 승부.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게임은 다 나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뭘 배웠느냐지. 근데 배운 게 없잖아요. 수가님이랑 저랑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놈은 공부 잘하고 생활도 빠방한데 왜 나는 왜 똑같이 하는데 쟤 보면 집에 가서 인삼을 먹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빌드, 수가님만의 빌드. 듣지만 그거를 몸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수가님만의 빌드를 만드세요. 수가님만의 공부법. 고등학교 3년 동안 수가님만의 공부법을 만들지 못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좋은 대학 안 가도 돼요. 좋은 대학 안 가도, 물론 자기만의 빌드를 만들면 좋은 대학 못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못 가도 돼. 못 가도 돼요. 중요한 건 고등학교 3년 동안 좋은 대학 가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공부법을 완성하지 못하면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 20살 되잖아요? 또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기 30대도 들어오고 40대도 들어와요. 너무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저한테 그래요. 수가님 이해됐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기만의 빌드를 만드는 거. 그리고 20대를 맞으세요. 그러면 자기만의 빌드를 만든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너무 길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기만의 빌드를 만든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뜨기 시작해요. 자기만의 빌드를 만들어서 어느 날 눈을 뜨는데 가만 생각해보자. 여태까지 내가 싫은 걸로 해야만 되는 걸로 나만의 빌드를 만들었잖아. 그렇지. 아니요. 빌드 앞에 한마디 더 들어가야지. 그렇지. 아유 이뻐라. 아유 수가님 사랑해요. 자,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선물이에요. 어느 날 자기만의 빌드를 완성하고 좋은 성적도 얻고 아니면 좋은 결과도 얻고 자기만의 빌드 만들어서 실패한 사람은 없거든요. 마재현이 그렇죠. 3H처리 빌드를 만들어서 얼마나 잘 살았어요. 어쨌든 자기만의 빌드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잘 나가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하게 돼요. 내가 자기만의 빌드를 만든 건 이제 익숙해졌는데 내가 여태까지 좋아하지도 않는 걸로 빌드를 만들었고 해야 하는 걸 의무감으로 빌드를 만들었고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쪽으로만 빌드를 만들었다.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든다니까요. 30대일 수도 있고 20대 후반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그러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로 나만의 빌드를 만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수가님은 책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가님은 이 테레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알아요? 그게 바로 싸이예요. 물론 싸이는 이제 싫은 걸로 빌드를 만든 건 아니지만 싸이의 예를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 어쨌든 싸이는 좋아하는 것과 자기만의 빌드가 합쳐졌을 때 그런 지금의 세계, 그래도 한국 가수의 세계가 다 하는 건 싸이뿐일걸요? 이런 화학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간에 화학작용. 자기만의 빌드를 만든 경험과 좋아하는 게 합쳐져야 돼요. 근데 나중에 좋아하는 건 많아지는데 자기만의 빌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좋아하는 걸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슈가님이 30대까지 살아가야 될 단순한 미래예요.